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23년 42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1위의 자리를 지금 부산이 2달 이상 거의 석 달 가까이 이 하락률 1위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나마 반짝 1등 자리 한번 차지하긴 했어요. 상승률 1등, 하락 1위, 왕자의 무게를 견뎌라. 이거 무거운 왕관을 덮어쓰고 있으면은 결국에 목 디스크밖에 안 남겠더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방파제가 사라진 부산. 요 바다에 아무래도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요런 표현을 살짝 빌려와 봤습니다. 인베스팅의 환율 그 게시판에 보면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요분 리세션 요분이 쓰는 글들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이분이 바라보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도 자기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게 더 크죠. 뭐 경제 뉴스 제가 보나 여러분이 보나 똑같잖아요. 근데 좀 부정적인 모습, 나라 상황이 안 좋은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면은 부정론자, 속이 시꺼먼 놈, 뭐 이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함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왜 바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 세대부터 경험하고 듣고 자란 부동산에 올인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열쇠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자신들이 옳다는 편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 투자 방법이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 흐름 공부에 게으르면 딱 그만큼만 산다. 딱 국민의 수준에 어울리는 대통령, 딱 국민의 개개인의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딱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에 나오는 소단원 주제라고 합니다. 예, 제가 아니고요. 네, 리세션이란 분입니다.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나면 문제는 이겁니다. 빈부 차이는 더 심해진다. 빈부 차이는 더 심해진다. 많은 중산층이 내려앉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잖아요. 한번 떨어지고 나면 문제는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많았다면 빈부 격차가 더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살아남자. 일단 생존이 최우선이다. 요거는 한 이틀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른쪽 내용도 읽어드리고 지나갈게요. 요게 오늘 거네. 요게 오늘 거고, 이게 이틀 전 거고. 네, 뭔가 심상치 않다. 다우 지수 보시나요? 나스닥 밤의 상황 보시나요? 니케이 상황 보시나요? 코스피 상황 보시나요? 요거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10초만, 1분만 투자하면 웬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살필 수 있거든요. 자, 주봉 볼린저 밴드 하단에 해쳐 모여 있습니다. 누가 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 낭중지추? 네. 이미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심상치 않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우상향을 그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라기보다는 환율 시장은 정확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100원대에 머무르던 환율이 1200원, 1300원, 지금은 1350원대까지 올라. 이게 우상향이죠. 달라지는 그 흐름을 좀 알 필요는 있겠다. 직접적인 투자나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요. 하락 세력이 패를 쥐고 다 보여주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 하락할 거다. 하락할 거다. 상승을 바라보고 매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살 필요가 없겠다. 부동산도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거든요. 거래량이 쭉 추락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하락 세력이 패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다 보여주고 있어. 근데 이걸 급하게 해서 받쳐준다? 안 해도 저절로 내려올 건데? 저절로 내려올 건데? 자, 여기 방파제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방파제가 하나 사라졌고, 50년 주담대라는 방파제가 하나 사라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빠져 있는데요. 정부에서 금리를 눌렀죠. 야, 너희 가상금리 왜 그렇게 많이 받아? 가상금리 많이 받지 마. 가상금리, 방파제 역할을 해주던 정부가, 야, 너 은행 그거 너희 가상금리 더 받아. 가상금리 더 받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가상금리 조금밖에 안 받으니까 시중 대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너희가 가상금리를 많이 받아서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좀 묶어놔 줘야 되겠어.
이렇게 방파제가 하나둘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빚으로 돌려막기만 하던 가계, 기업, 정부,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부채가 많다, 위험하다. 근데 지금은 포크레인이 와도 막기 힘든 그런 상황. 꼬미 가래로 열심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포크레인이 와도 못 막는데 포크레인이 누군가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뭐 우크라이나도 상황이 괜찮아져야 될 것이고 중동도 잠잠해져야 될 것이고 미국도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고 좀 안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 괜찮아져야 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괜찮아져야 되고 중동도 괜찮아져야 되고 미국도 괜찮아져야 되고 누구 하나 괜찮아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 인디안 기후제 투자법 옛날에 유명한 그런 책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어, 기후제 지내면 무조건 비가 온다. 왜? 기후제를 비가 올 때까지 지내면 되니까 지금도 그런 심정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출금리를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 올해 2월 달부터 동결이던가요? 3.5% 또다시 동결되었습니다. 이 동결된 것보다 저는 이창용 총재님의 그 표정이 더 동결되어 보였어요. 눈동자에 약간 초점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 아무튼 대출금리는 고정되었지만 시중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매수의 지수 반짝 올라가는 듯 하지만요,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 매수 지수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부 살짝 거짓말이 나오긴 하지만 아닙니다. 그나마 반짝 인구가 작은 곳 아니면 인구가 모이는 곳은 살짝 상황이 좋아졌지만 제가 여기 늘 위에 써놓고 있는 부분 아시죠? 얘를 60 이상 뚫고 올라갔을 때에만 진정한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아래쪽은 아니에요. 그 아래쪽은 아닌 가운데 20 아래는 그냥 절망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과거에 부산 지역 한번 볼까요? 60 이상을 뚫고 올라가는 선, 파란색 진한 파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파란 진한색 선을 타고 올라가 보면 60일상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요 박근혜 정부 시절, 요런 시절 강했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뒤늦게 수도권이 강한 힘을 보이다가 떨어지고 나서 2009년, 10년 이때도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코로나 이후에 2020년에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할 때가 있었어요. 강할 때 투자하면 아무거나 사면 그냥 올라요. 사고 나면 가격이 올라 있어요. 근데 이 바닥에서 무슨 옥석을 가려가지고 사겠다고 그렇게 용을 쓰냐 이 말입니다. 자, 주건실거래지수 지금 10주째인가요? 마이너스 10주째. 먼저 상승하면서 힘을 보여줬던 세종시마저도 다시 31주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했어요. 부산 플러스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세종시의 뒤를 따라간다. 부산은 대구를 따라갈 것이다. 대구는 부산을 따라가고 대구는 세종시를 따라가고 있어요. 돌고 돌아서 따라가기 때문에 부산은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부산 신고가 비율 무려 30%로 폭발했습니다. LH에서 큰 도움을 줬습니다. 152건인지 153건인지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요거 사실상 신규 거래라서 신고가는 아니지만 요 삐쭉삐쭉 솟아는 상황도 역사의 한 흔적으로 딱 남겨두고 나중에 야 부산 대단하다 아이가 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그때 LH가 사줘서 그랬었잖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거래량도 599건 여기에 153건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한 430건대 정도 머무르죠. 거래량 추석 이후에 줄었다. 추석 때문에 휴일이 끼어 있어서 거래량이 적은 걸 거야. 휴일이 끼어 있어서 적은 걸 거야. 라고 위안을 삼고 다시 한번 역시 부산 살아있네. 살아있네라고 하지만 요거 가짜거든요. 추석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럼 왜 바뀌었냐? 특례 중단, 가상금리 상승, 대출 줄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식어가는데요. 그 비단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구도 위에 짱짱하게 우상향을 그리던 것이 갑자기 내리막을 가고요. 인천도 위쪽 높은 박스권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소규모의 광역시들은 힘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 전만큼 힘이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거래량 부산의 10월 예상 거래량은 108,850건. 이거 아주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아서 이겁니다. 많이 잡아서
지금 10월 현재 거래량에서 3.22 정도를 곱하면은 지금 요 거래량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힘을 1초, 대구 힘을 1초, 인천 힘을 1초, 광주 그나마 거래량이 약간 선방하지만 광주 매물 늘어나는 모습 보시면은 광주 별거 없네 이 이야기가 절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작은 도시들 있죠. 뭐 해수동의 비싼 아파트 부산에 건드려 가지고 부산 전체 시장을 들썩거리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인구가 좀 작은 광역시들 얘들만 조금 들썩들썩거려서 전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더라. 얘들아. 아니더라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증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하단에 요 표를 보시면은요. 요 높은 구간에 머무르던 것이 낮은 구간으로 내려온다. 요것 다른 광역시들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다. 얘들 선방은 하고 있지만 아니야. 전체 큰 시장 분위기를 우리는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부산, 인천 이 세 지역이 모두 거래량이 제법 큰 폭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부산은 그나마 빙하기를 한 번도 탈출하지 못했다. 그 까닭은 21년 다른 지역은 상당히 약세를 보이던 그 분위기 속에서도 부산은 여기서 한 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후폭풍으로 뒷심이 부족해져 버렸다. 그때 안 올라도 될 부분까지 올라 버렸죠. 조금 오버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버할 수밖에 없었느냐. 명색이 제2의 도시인데 인천이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인천한테는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뒤늦게 더 많이 투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수계도 걸려있고 오피스텔에도 걸려있고 여기저기 그동안 부동산 무조건 부동산이라는 이거 생각이 너무 고착화되어 버리면서 딴 거에 대한 생각은 못하죠. 결국은 자금은 자금대로 다 묶여버리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기부제를 지내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더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부산 거래량이 제일 바닥이에요. 주간 실거래 지수가 괜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죠. 인구의 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소득이 안 받쳐주니까. 단순히 인구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인구도 많으면서 소득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2의 도시 느낌 아니죠. 3의 도시 느낌이죠.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도 계속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울산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좋아 보이지만 울산도 전세 시장이 팽팽 돌아가지 않아요. 팽팽 돌아가고 노선업도 잘 되고 뭐 자동차도 잘 되고 뭐 정유화학도 잘 되고 이렇게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에는 힘이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인구를 그만큼 유입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물. 자, 대구와 부산 견줘보면 부산이 조금 더 매섭게 올라가죠. 부산이 조금 더 매섭게 올라갑니다. 다른 지역도 후상향은 마찬가지예요. 추석 전에 일주일에 매물이 1%씩 늘어났다면 추석 이후로는 매물이 1.5%씩 그 가속도가 점점 붙으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매물이 늘어나면 결국 전세 매물도 따라 늘어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광주 상승률, 주간 상승률은 살짝 괜찮아 보이지만 매물이 살벌하게 늘어나요. 울산 분위기 괜찮죠. 괜찮다고 하지만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마치 회색 코뿔소처럼 잠재된 위험이 옆에 와 있는데 계속 풀만 뜯어먹고 회색 코끼리 아닙니다. 회색 코뿔소입니다. 네. 회색 코뿔소 마냥 옆에서 계속 풀 뜯어먹고 있으니까 걔는 뭐 풀만 뜯어먹고 있을 거야 라고 방심하게 만들죠. 위험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봤을 때 대구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는 부산. 이거 역전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역전 시계 한번 할 것도 같은 그런 속도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은 한몸과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은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죠. 기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매물이 쌓일수록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둔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간격을 두고 전세 매물도 가파르게 늘어나거든요. 부산과 대구는 한 몸이 맞다. 근데 매물이나 전세 매물이나 이 끝자락의 기울기가 부산이 더 매섭더라. 방파제가 없으니까 부산이 더 험난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대구와 부산 별반 차이 없이 여전히 매물 많기로 소문난 곳.
부산에는 뭐 고층 아파트 생각밖에 없더라라는 그런 뉴스도 한 자락 본 적이 있네요. 대구도 매한가지고요. 다른 여타의 인천이나 다른 광역시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예, 부산만 그렇게 암울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뭐 원자력 발전 무슨 뭐가 물이 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원전 있는 모습을 쭉 살펴보니까 참 지도 참 못 그렸습니다. 네, 뭐 원전이 뭐 강원도, 그다음에 뭐 월성, 뭐 고리, 뭐 이런데 여기 다 있죠. 원자력 발전소 여기도 한 개 있고. 야, 세상은 진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동네와 없는 동네가 이렇게 나눠지나? 전기는 여기서 다 땡겨 쓰는데. 여기, 네.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뭐 충청 이남 이후로는 야, 부동산으로는 이제 생각할 때가 아니다. 누군가요? 예, 정치인은 안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